독서를 하면 저절로 생각이 만들어질까요? 부모님들은 독서를 하면 아이의 사고력이 쑥쑥 자라고 글쓰기 실력도 쑥쑥 늘 거라고 생각해서 바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곤 합니다. 직장을 끝나고 와서도 책 읽기는 필수적. 그리고 아이가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게 책을 잔뜩 쌓아놓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줍니다.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실력이 쌓아지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시겠죠? 아이만의 생각을 만드는 진짜 독서는 줄거리만 읽어서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줄거리 독서는 그냥 이 책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로밖에는 알 수가 없죠. 아이의 생각을 만드는 진짜 독서는 책 안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경험해야 하죠. 자, 그러려면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질문입니다. 간혹 그런 친구들 있죠. 뭘 해도 잘하는 아이. 저 친구는 책도 잘 읽고 공부도 잘하고 혼자 할 일도 알아서 잘하는 정말 엄친아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자신의 아이와 비교하면서 쟤는 원래 타고난 걸 거야. 우리 아이는 독서는 영 젬뱅이야. 그냥 우리 아이는 딴 걸 시켜야 되겠다. 뭐든지 잘하는 아이, 독서를 잘하는 아이는 분명 그 안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읽어요. 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며 점점 책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책에 몰입해서 책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는 도중에 아이는 생각의 폭이 커지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친구가 질문을 하면서 읽는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비밀을 잘 지금까지 캐치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독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요. 당연하겠죠.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원리가 됐지?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자, 근데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곧 우리다. 그렇게 보면 탁월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말 다행이죠. 타고난 게 아니라니 우리 아이들도 습관만 잘 기르면 그렇게 독서도 잘하고 알아서 다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아이는 저 아이처럼 처음부터 질문을 잘하지 못해요. 스스로 질문하면서 읽지 못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안심하셔야 될 게 질문을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질문하면서 읽어본 경험이 없을 뿐이에요.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데 더 익숙한 아이들은 스스로 질문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답을 맞추면 자신이 책을 제대로 읽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아이가 책을 읽고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면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는 책을 제대로 읽었구나. 왜냐하면 다 맞았으니까,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건 그저 남들이 원하는 답을 맞췄을 뿐이지 아이가 그 안에서 사고를 하거나 자신만의 생각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 독서를 한 것처럼 생각된다면 스스로 깊이 있게 독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주변의 좋은 질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런 좋은 질문에 익숙해진 아이는 나중에 질문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에게 그런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거든요. 좋은 질문이 뭐예요? 좋은 질문은 답이 없는 열린 질문이에요.
과연 지금까지 열린 질문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부모님들 혹시 줄거리를 확인하는 질문들 하시나요? 줄거리 확인 질문은 열린 질문이 아니에요. 답이 있으니까요. 책만 찾아보면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건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질문이지 아이의 생각을 만드는 질문은 아니에요. 두 번째, 혹시 질문을 했지만 예상한 답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진 않았나요? 부모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면 아이가 만약 그 답과 빗나간 답을 얘기한다면 틀린 게 돼버리잖아요.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이를 의심하고 걱정하게 되거든요. 자, 이건 좋은 질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모든 생각은 답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혹시 질문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으셨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질문이 책 재미있었어? 예요. 재미있었어. 자, 아이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하게 되죠. 굉장히 두루뭉술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아이의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으시면 질문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정확한, 명확한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아이도 그 답에 걸맞게 책의 내용, 자신의 생각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전 저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기존의 부모님들이 하시던 질문에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 자, 교과서식 질문이에요. 답이 있죠. 자, 이런 질문은 그냥 찾아보면 되죠. 자,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라는 왜 필요할까?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더 많은 생각이 요구돼요. 언뜻 생각이 잘 안 나시죠? 더 오랫동안 생각해야 이것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백설공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백설공주 다 아시죠? 이야기. 첫 번째, 안 좋은 질문이에요. 왕비는 거울에게 뭐라고 했을까? 누구나 다 아는 답이죠. 자, 이건 답이 있는 닫힌 질문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요? 왜 왕비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울에게 물어봤을까? 쉽지 않죠? 그럼 거울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뭘까? 더 어려워졌어요. 네.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부모님이 똑같은 질문이라도 살짝만 비틀어 주시면 아이의 생각이 엄청나게 자극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질문하실 수 있게 질문 3단계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책을 읽고 인물에 공감하는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되어서 그 인물의 감정에 공감해보거나 그 인물의 생각에 공감해보게 하는 질문이죠. 두 번째, 시대를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을 해주세요. 그 등장인물이 사는 시대에 대한 질문인 거죠. 보통 이 질문은 초등학생이나 그림책을 읽는 어린 연령에게는 그렇게 크게 적용되진 않은데 조금만 고학년이 돼도 분명히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책들을 읽게 될 거예요. 고전이라든지 역사물이라든지. 그럴 때는 꼭 시대를 파악해보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아요. 세 번째,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을 해주세요. 인물이나 시대를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답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찾게 돼요. 이게 내 생각이구나. 난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구나. 아이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찾는 것은 그것을 표현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질문들은 어떤 질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인물에 공감하게 하는 질문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인물에 공감하려면 두 가지, 인물의 행동을 한번 파악해 보거나 인물의 말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 인물은
왜 저렇게 행동했지? 쟤는 왜 저렇게 말했을까? 그 인물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찾아보게 하는 질문이에요. 또, 쟤는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로 봐서 저 인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 주인공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아이가 그 인물이 되어봐야 하는 질문들이죠. 자, 그럼 실전으로 해볼게요. 또 백설공주를 예를 들어볼게요. 난장이들은 왜 자신의 집안일을 백설공주에게 시켰을까? 그저 자기네 집 일을 왜 낯선 여자한테 시켰을까요? 그리고 여왕은 왜 예뻐지고 싶을까? 그저 요즘은 개성 있는 얼굴이 더 좋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예뻐지고 싶었을까요? 제 생각엔 백설공주가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랑 그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 등장인물이 되어서 그 등장인물의 시선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점점 더 공감력이 좋아질 거예요. 이번엔 시대를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이에요. 책 속의 시대와 현재를 비교해보게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홍길동전을 읽었다고 하면 홍길동이 살던 시대랑 지금이랑 뭐가 다를까? 그러면 아이는 시대를 비교해 가면서 두 시대 모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번엔 아이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평가하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생각에 혹은 우리 딸 생각에 홍길동이 살던 시대에서 살았으면 행복했을까? 혹은 그 시대가 아니어서 지금처럼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행복할까? 역시 똑같은 질문이지만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열린 질문이죠. 또 변화의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처럼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아이와 부모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할 거예요. 자, 이번엔 아이가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이에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게 질문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그 등장인물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그 등장인물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등장인물의 시선이 아니고 내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행동이 너는 이해가 되니? 혹시 안 된다면 왜 안 되니? 아이의 생각과 그 생각의 근거도 물어보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좋은 질문으로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